안녕하세요. 시니어톡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부산에 사는 박영수 72세 씨는 은퇴 후 모은 2억 원을 모두 잃었다. 30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아내와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그는 아파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실패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6개월 전 그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좋은 투자 있어요. 연 20% 수익 보장이에요. 원금도 보장되고요. 박 씨는 처음엔 의심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며 통장을 보여줬다. 실제로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박 씨는 고민했다. 은행 금리는 연 3%도 안 된다. 2억 원을 넣어도 연 600만 원, 월 50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20%면 연 4천만 원, 월 333만 원이다. 생활비가 충분해진다. 아내와 여행도 갈 수 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다. 그는 결정했다. 2억 원 전액을 투자했다. 처음 2달은 좋았다. 약속대로 매달 333만 원이 들어왔다. 박 씨는 기뻐하며 주변에도 소개했다. 나 좋은 투자했어. 너희도 해봐. 세 번째 달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상대방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회사에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사기였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처음 2달 수익금은 박 씨가 넣은 원금에서 나온 돈이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었다. 회사는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고 충분히 돈을 모으자 잠적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후였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 1조 2천억 원을 넘는다. 하루 평균 33억 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 8천 명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다. 수치심이나 자녀에게 알리기 싫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노인들이 투자 사기에 취약할까? 첫째, 경제적 불안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빠듯하다. 돈을 좀 더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린다. 둘째, 정보 부족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최신 사기 수법을 모른다. 연 20% 수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은행 정기 예금과 비교는 하지만 위험은 계산하지 못한다. 셋째, 신뢰의 악용이다. 사기꾼들은 교회, 동창회, 동호회 등에 침투한다. 먼저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인데 속이겠어? 라고 생각한다. 넷째,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다. 많은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한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다. 다섯째, 인지 능력의 저하다. 70대가 넘으면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복잡한 계약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능력도 약해진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노린다. 빠르게 말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압박한다. 노후 투자가 더 위험한 이유는 명확하다.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30대가 투자에 실패하면 40년이 남았다. 다시 일하고 다시 모으고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70대가 실패하면 다시 일할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면 빈곤 노인이 된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자.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다. OECD 국가 중 1위다. 그중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인한 것이다.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 잘못된 투자로 가난해진 것이다. 박영수 씨는 지금 자녀 집에서 눈치 보며 산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됐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다. 부부 사이도 나빠졌다.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라는 말이 오간다. 경제적 파탄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 명이라도 더 박영수 씨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노후 투자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만약 당신이 60대 이상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라.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60대 이상이라면 이 글을 인쇄해서 드려라. 그리고 함께 읽고 대화하라. 이 글 하나가 가족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원금 보장 없는 고수익 상품입니다. 연 20% 수익 보장합니다. 원금 안전, 고수익 투자. 은행보다 10배 높은 수익. 이런 말을 들으면 무조건 의심하라. 아니, 의심을 넘어서 도망쳐라. 이것은 99% 사기다. 금융의 기본 원리가 있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을 줄이면 수익도 낮아진다. 이것은 절대 법칙이다. 예외는 없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안전자산 금리를 보자. 은행 정기예금은 연 3에서 4%다. 국채는 3.5% 정도다. 이것은 거의 무위험 자산이다.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확실하다. 그런데 20%를 준다고? 6배 높은 수익이다. 그렇다면 위험은? 최소 6배 이상이다. 아니, 실제로는 원금을 잃을 확률이 80% 이상이다. 사모펀드를 보자.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큰 돈을 모아 투자한다. 규제가 적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도 높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2023년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기억하는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였다.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원금 보장, 연 10에서 15% 수익을 믿고 투자했다. 결과는 원금의 50%도 돌려받지 못했다. P2P 투자도 마찬가지다. P2P는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한다. 연 10에서 15%도 흔하다. 하지만 대출자가 갚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를 본다. 회수율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한국 P2P 금융협회 통계를 보자. P2P 연체율이 평균 12%다. 10개 대출 중 1개 이상이 연체된다. 일부 부실업체는 30%를 넘는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것이 고수익의 실체다. 김순 자육 18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P2P에 투자했다. 연 12% 보장이라는 말을 믿었다. 처음 6개월은 좋았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왔다. 하지만 7개월째부터 돈이 끊겼다. P2P 업체가 파산했다. 그녀는 1억 원을 잃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5천만 원뿐이었다. 김 씨는 말한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12%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금융감독원은 경고했다. 하지만 김 씨는 보지 못했다. 또는 보고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고수익 상품의 또 다른 함정은 원금 보장이라는 거짓말이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종이에 쓰인 보장은 회사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예금자 보호도 확인하라. 은행 예금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1억 원까지 돌려준다. 하지만 사모펀드, P2P,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망하면 그냥 날아간다. 고수익 상품을 권유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 사례를 강조한다. 저도 이거 해서 돈 벌었어요. 이웃집 김 사장도 투자해서 수익 났어요. 하지만 실패 사례는 말하지 않는다. 10명이 투자해서 2명이 성공하고 8명이 실패했어도 2명의 이야기만 한다. 또한 초기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돈을 준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폰지 사기의 핵심이다. 하지만 나중 투자자들은 돈을 못 받는다. 당신이 초기 투자자일 확률은 거의 0%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는 사기꾼의 지인들이기 때문이다. 노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다. 수익은 그 다음이다. 연 3%라도 확실한 것이 연 20%의 불확실한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70대에는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원금을 잃으면 빈곤이 확정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60세 이후에는 공격적 투자를 하지 마라. 방어적 투자로 전환하라. 공격적 투자는 주식, 펀드,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것이다. 방어적 투자는 예금, 국채, 연금처럼 안정적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라. 60대는 70% 이상, 70대는 8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위험자산은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라. 이 돈을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돈은 절대 위험자산에 넣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연 10% 이상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다. 이것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어라. 누군가 고수익 투자를 권하면 이 문장을 떠올려라.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라. 관심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되돌릴 수 없다.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는 지인 소개 투자와 다단계입니다. 형님, 저 믿고 투자하세요. 교회 장로님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창회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조심하라.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투자다. 왜일까? 인간은 아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진화했다. 낯선 사람보다 친구, 가족, 교회 지인을 믿는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것을 노린다. 그들은 신뢰받는 사람으로 위장하거나 신뢰받는 사람을 이용한다. 이정희 71세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30년 다닌 교회의 집사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자매님, 정말 좋은 투자예요. 원금 보장되고 매달 수익금 나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시고 목사님도 아세요. 이 씨는 믿었다. 30년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속이겠는가? 그녀는 1억 원을 투자했다. 처음 3개월은 좋았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다. 그녀는 기뻐하며 다른 교인들에게도 소개했다. 10명 이상이 추가로 투자했다. 4개월째 돈이 끊겼다. 회사는 잠적했다. 그 집사도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는 나중에 알았다. 그 집사도 피해자였다. 그는 먼저 투자하고 수익을 봤다. 그래서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폰지 사기인 줄 몰랐다. 초기 투자자의 수익은 나중 투자자의 돈이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원망했다. 왜 소개했느냐, 당신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오갔다. 30년 쌓은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씨는 교회를 떠났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인 소개 투자의 가장 큰 피해다.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관계도 잃는다.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 동창회가 파괴된다. 투자 실패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다단계도 마찬가지다. 다단계는 합법적인 것도 있다. 하지만 투자 형태의 다단계는 대부분 불법이다. 특히 사람을 모집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구조는 100% 사기다. 다단계의 작동 원리는 이렇다. L가 B를 끌어들인다. B는 투자하고 C를 끌어들인다. C는 D를 끌어들인다.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다. 위쪽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의 돈으로 수익을 본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영원히 커질 수 없다. 결국 무너진다. 아래쪽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본다. 통계를 보자. 다단계에 참여한 사람 중 수익을 내는 비율은 5% 미만이다. 95%는 손해를 본다. 그리고 그 5%는 대부분 초기 가입자이거나 조직의 핵심 멤버다. 일반인이 나중에 들어가면 100% 손해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47개를 적발했다. 피해자는 8만 명, 피해액은 6,800억 원이었다.
그중 60대 이상이 40%를 차지했다. 노인들이 주요 타깃이었다. 왜 노인들이 다단계에 취약할까? 첫째,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거절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둘째, 정보가 부족하다. 다단계의 위험성을 모른다. 셋째, 소속감을 원한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데 다단계 모임이 소속감을 준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 먼저 친절하게 대한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준다. 관계를 쌓는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 투자 설명회에 초대한다. 거기서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화려한 자동차, 고급 시계, 해외여행 사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 성공 사례는 극소수이거나 조작된 것이다. 대부분은 실패하고 빚만 진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된다. 친구를 잃고 가족과 다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지인 소개 투자를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관심 없어요라고 명확히 말하라. 생각해 볼게요는 안 된다. 계속 연락한다. 내 원칙은 지인 소개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라.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이미 투자했다면 즉시 중단하라. 추가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조금만 더 하면 회복된다는 말을 믿지 마라. 더 깊이 빠질 뿐이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라. 노후의 관계는 소중하다. 하지만 그 관계를 투자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진짜 친구라면 위험한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투자를 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투자일수록 더 의심하라. 네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대출입니다. 빚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세요. 이것은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절대 하지 마라. 레버리지란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서 2억 원으로 투자한다. 가격이 20% 오르면 4천만 원 수익이다. 자기 돈 1억만 투자했으면 2천만 원 수익인데 레버리지를 쓰면 2배가 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가격이 20% 떨어지면 4천만 원 손실이다. 자기 돈의 40%를 잃는다. 그리고 빌린 1억 원은 이자를 내며 갚아야 한다. 만약 계속 떨어지면 자기 돈은 모두 날아가고 빚만 남는다. 젊을 때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다.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빚은 남고 갚을 능력은 없다. 집을 팔아야 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다. 이철수 69세 씨의 이야기다. 그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지금 A지역이 개발돼요.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나요. 집 담보 대출 받아서 투자하세요. 이 씨는 고민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A지역 땅을 샀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졌다. 2년 후 그 땅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이 씨는 매달 대출 이자 80만 원을 냈다. 2년간 1,920만 원을 이자로 냈다. 그리고 땅을 팔아도 5천만 원이 부족했다. 그는 집을 팔아야 했다. 3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대출 2억 원을 갚고 남은 1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그는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됐다. 평생 모은 자산이 날아갔다.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자녀들은 왜 상의하지 않았냐며 원망했다. 이 씨는 말한다. 빚으로 투자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주식 신용거래도 마찬가지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자기 돈의 2배까지 거래할 수 있다.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이 나면 2배로 잃는다. 선물과 옵션은 더 위험하다. 레버리지가 10배, 20배까지 가능하다. 1,000만 원으로 2억 원어치 거래를 한다.
5% 가격 변동으로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하루 만에 파산할 수 있다. 2024년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자. 60대 이상 신용거래의 손실액이 평균 3,200만 원이었다. 선물 옵션 손실액은 평균 5,800만 원이었다. 이것은 평균이다. 억 단위로 잃은 사람도 많다. 왜 노인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할까? 조급함 때문이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이것은 도박이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쌓는 것이다. 투기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것이다.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해진다. 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진다. 노후에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투자만 해야 한다. 그것도 안전한 투자만. 레버리지는 투기의 극단이다. 노후와 가장 먼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60세 이후에는 빚을 지지 마라. 오히려 빚을 갚아라.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신용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모든 빚을 정리하라. 빚 없는 노후가 가장 안전하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대출이 필요하다면 생활비 대출은 최소화하라. 그리고 절대로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지 마라.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큰 돈 번다는 말은 100% 사기꾼의 말이다. 이철수 씨는 지금 후회한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가난해도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빚은 노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노후의 빚은 독약이다. 5번째는 생소한 해외 투자와 가상자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워렌 버핏의 말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이해 못하는 것은 투자하지 않는다. 하물며 일반인은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생소한 투자에 돈을 넣는다. 해외 부동산, 광산 개발, 암호화폐, NFT. 이름도 생소하고 원리도 모르는 것들. 왜 투자할까? 다른 사람들이 돈 번다는데,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민호 67세 씨의 이야기다. 그는 2021년 비트코인 열풍 때 1억 원을 투자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집 샀다. 10배 수익 났다는 말을 들었다. 정 씨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블록체인, 채굴, 지갑, 이런 용어들이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생각에 투자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일 때였다. 그 후 가격이 폭락했다. 2022년 말에는 70% 하락했다. 정 씨의 1억 원은 3천만 원이 됐다. 그는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른다며 팔지 않았다. 2025년 현재 약간 회복했지만 여전히 본전에 못 미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정 씨는 말한다. 매일 가격을 확인했어요. 오르면 기뻤다가 떨어지면 우울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도로 높다. 하루에 20에서 30%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이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다. 70대 노인이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다. NFT도 마찬가지다. NFT는 난-펀지벌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디지털 미술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파는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에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붕괴했다. 대부분의 NFT는 가치가 0원이 됐다.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미술품에 투자하면 큰 돈 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하지만 NFT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치가 정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결과는 수천만 원이 증발했다. 해외 부동산도 위험하다. 캄보디아 땅이 10년 후 10배로 오른다. 베트남 아파트가 월세 수익 좋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다. 하지만 현지 법률, 세금, 리스크를 모른다. 계약서도 외국어라 이해 못한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부동산 피해 상담이 3,200건을 넘었다.
계약과 다르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다. 월세가 안 나온다. 팔 수가 없다는 하소연들이다. 그중 60대 이상이 45%였다. 광산 개발 투자도 흔한 사기다. 아프리카 금광에 투자하면 100배 수익, 희토류 광산 지분 투자 같은 것들. 현지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계약서만 받고 돈을 보낸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다. 왜 노인들이 생소한 투자에 속을까? 첫째, 정보 비대칭이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대방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둘째, 권위에 약하다. 전문가가 추천했다. 유명한 회사다라는 말에 속는다. 셋째,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한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번다는 압박에 굴복한다. 워렌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손실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했다. 코카콜라, 은행, 보험 같은 단순한 사업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이것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위험은 무엇인가? 최악의 경우 얼마나 잃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라. 특히 암호화폐는 노후 투자에 절대 부적합하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가 불확실하고 사기가 많다. 젊은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 안에서도 투자할 곳은 많다. 굳이 모르는 나라, 모르는 언어, 모르는 법률의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리스크만 증가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여섯 번째는 한 곳에 올인하는 투자는 하지 말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어긴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빵한다. 한 종목 주식, 한 채 부동산, 한 개 펀드. 그리고 그것이 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최영희 73세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퇴직금 2억 원으로 서울 외곽에 상가를 샀다. 월세 받으면 생활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실제로 처음 2년은 좋았다.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왔다. 하지만 3년째 대형마트가 근처에 들어왔다. 상권이 죽었다. 임차인이 나갔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6개월간 월세가 없었다. 그 사이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를 냈다. 적자였다. 최 씨는 상가를 팔려고 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다. 가격을 낮췄다. 2억 원에 산 것을 1억 5천만 원에 내놓았다. 그래도 안 팔렸다. 결국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8천만 원 손실이었다. 만약 최 씨가 분산 투자했다면, 2억 원을 5곳에 나눠서 투자했다면 한 곳이 망해도 4곳은 남는다. 손실이 20%로 제한된다. 하지만 한 곳에 올인했기 때문에 40% 손실을 입었다. 분산 투자는 왜 중요한가?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100% 확실한 것은 없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회사가 망하고 지역이 쇠퇴하고 시장이 변한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면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이 버팀목이 된다. 전체 손실이 줄어든다. 이것이 분산의 힘이다. 어떻게 분산할까? 첫째, 자산군 분산. 예금, 국채,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한다. 주식이 떨어지면 국채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산군이 다르면 위험도 분산된다. 둘째, 종목 분산. 주식에 투자한다면 한 종목이 아니라 1020개 종목에 투자한다.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들이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투자한다. 셋째, 시간 분산. 한 번에 다 투자하지 않는다.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투자한다. 가격이 높을 때 사는 위험을 줄인다. 적립식 투자가 이것이다. 60대 이상의 권장 자산 배분을 보자. 안전 자산 예금, 국채 70%, 안정 자산 배당주, 리츠 20%, 위험 자산 성장주, 부동산 10%. 이렇게 나누면 위험이 최소화된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반대로 한다. 위험 자산 100%. 한 종목에 올인.
왜일까? 욕심 때문이다. 분산하면 수익이 적어진다. 이 한 가지만 대박 나면 된다는 생각. 하지만 이것은 도박이다. 2023년 자산관리연구소 조사를 보자. 60대 이상 투자자 중 단일 종목에 50% 이상 투자한 비율이 42%였다. 거의 절반이 올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였다. 분산 투자자들의 플러스 5%와 큰 차이였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귀찮아서다.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면 관리가 복잡하다. 통장도 여러 개, 계좌도 여러 개. 노인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한 곳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것은 편한 만큼 위험하다. 관리가 귀찮다면 펀드를 이용하라. 펀드는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대신 해준다. 한 개 계좌로 수십 개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를 사면 200개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회사가 망해도 영향이 미미하다. 최영애 씨는 지금 후회한다. 2억 원을 한 곳에 넣은 게 실수였어요. 1억 원은 예금에, 5천만 원은 주식에, 5천만 원은 부동산에 나눴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손실이 훨씬 적었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노후 자금은 반드시 분산하라. 한 곳에 올인은 자살 행위다. 7번째는 급하게 결정하는 투자입니다. 오늘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기회를 놓칩니다.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라. 일단 집에 가라. 그리고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라. 강수진 71세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호텔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친구가 좋은 거 있다며 데려갔다. 설명회장은 화려했다. 100명 이상이 모였고 무료 식사가 제공됐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품은 연 15% 수익이 보장됩니다. 원금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하신 분들에게만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PPT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성공 사례들이 나왔다. 강 씨는 설득됐다. 주변 사람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만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좌이체를 했다.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그제야 의문이 생겼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다. 회사 정보도 불명확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 회사는 사기 의심 업체로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다. 강 씨는 다음 날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투자가 집행됐다. 해지 수수료 30%라고 했다. 결국 그녀는 3,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하루 만에 1,500만 원을 잃었다. 이것이 급하게 결정한 투자의 대가다. 설명회장의 분위기에 휩쓸렸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했다. 전문가에게 상담하지 못했다. 사기꾼들은 항상 시간 압박을 한다. 오늘까지만 한정 수량, 선착순 같은 말로 조급하게 만든다. 왜일까? 시간을 주면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결정하게 만든다. 투자에서 급할 것은 없다. 진짜 좋은 투자는 내일도 모레도 있다. 오늘만이라는 것은 100% 사기다.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절대 그런 압박을 하지 않는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라.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둘째,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서 천천히 읽어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라. 셋째, 가족과 상의하라. 특히 자녀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인터넷 검색도 잘하고 사기를 구별하는 능력도 더 낮다. 혼자 결정하지 마라. 넷째,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은행, 증권사, 재무설계사에게 물어보라. 이런 상품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검색하라. 회사 이름, 상품 이름을 검색하라.
사기라면 반드시 피해 사례가 나온다. 사기, 후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라. 여섯째, 금융감독원 파인 FIN이 파인 FSS 5 KR을 확인하라.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회사는 불법이다. 2024년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자. 투자 사기 피해자 중 80%가 일주일 이내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를 피한 사람들은 평균 3주 이상 검토했다. 시간이 당신을 지킨다. 강수진 씨는 지금 말한다. 하루만 기다렸어도 안 당했을 거예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사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 설명회에 가지 않는 것이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하는 무료 설명회는 대부분 사기다. 무료 식사로 사람을 모으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현혹하고 분위기로 압박한다. 가지 마라. 만약 이미 갔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마라.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와라. 그들이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하면 더욱 사기라는 증거다. 이것을 기억하라. 급하게 결정한 투자는 계속 오후 13,899% 후회한다. 시간이 최고의 방어다. 18번째는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투자 6가지를 배웠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알려주겠다.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의 5가지 원칙이다. 원칙 첫 번째는 지키는 것이 먼저다. 노후 자산 관리의 최우선 목표는 늘리기가 아니라 지키기다. 수익률 10%보다 원금 보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잃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60세 이후에는 공격적 투자에서 방어적 투자로 전환하라. 자산 배분을 바꿔라. 안전자산 예금, 국채의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여라. 위험자산 주식, 부동산은 20에서 30%로 줄여라.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연 34%다. 낮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확실하다. 10년간 3%씩 복리로 모으면 34% 증가한다. 1억 원이 1억 3,400만 원이 된다. 작지 않다. 반면 위험 자산은 20%를 벌 수도 있지만 50%를 잃을 수도 있다. 노년에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 정신 건강에도 나쁘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스트레스 받는 삶을 원하는가? 원칙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 복잡한 금융 상품은 피하라. 파생 상품, 구조화 상품, 해외 투자는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은 더욱 그렇다. 단순한 것에 투자하라. 은행 예금, 국채, 우량 기업 주식, 배당 ETF. 이것들은 이해하기 쉽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명확하다. 위험도 계산할 수 있다.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는가?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라. 원칙 세 번째는 분산하라. 절대 한 곳에 올인하지 마라. 최소 5곳 이상으로 나눠라. 예금 40%, 국채 30%, 배당주 20%, 금 10% 같은 식으로. 시간도 분산하라.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나눠서 투자하라. 가격이 높을 때 사는 위험을 줄인다. 지역도 분산하라. 부동산을 산다면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나눠라. 주식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분산을 고려하라. 원칙 네 번째는 자녀와 상의하라. 혼자 결정하지 마라. 특히 큰 금액 1,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라. 그들은 젊고 정보에 밝고 사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더 낮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사기당해서 빈곤해지면 더 큰 부담이다. 미리 상의하는 것이 사후에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낫다. 자녀가 반대하면 일단 멈춰라.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어라. 대부분은 당신을 지키려는 것이다. 섭섭해하지 마라. 자녀가 없거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라. 원칙 5번째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1년에 한 번은 자산을 점검하라.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라. 통장과 계좌를 정리하라.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라. 관리가 복잡하면 실수가 생긴다. 금융 사기 수법도 업데이트하라. 6개월마다 새로운 사기가 나온다. 뉴스를 보고 금융감독원 공지를 확인하라. 자녀에게 물어보라.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금융 사기에 더 취약해진다. 70대 후반부터는 자녀나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하라. 연령대별 자산 배분 전략. 60세에서 64세는 안전 자산 60%, 안정 자산 30%, 위험 자산 10%. 65세에서 69세는 안전 자산 70%, 안정 자산 20%, 위험 자산 10%. 70세에서 74세는 안전 자산 80%, 안정 자산 15%, 위험 자산 5%. 75세 이상 안전 자산 90%, 안정 자산 10%, 위험 자산 0%.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라. 위험을 줄여라. 수익률이 낮아져도 괜찮다.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조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지 마라.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한 만큼 쓰고 편안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큰 돈을 벌어서 자식들 도와주자, 여행 많이 다니자는 생각이 화를 부른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검소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비교하지 마라. 남들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안전이 최고의 성공이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라.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든다. 이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가족이 최고의 보험이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가족이 해결한다. 사랑과 신뢰가 노후를 지킨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투자 유혹이 올 때마다 읽어라.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나눠줘라. 한 명이라도 사기를 막으면 이 글의 가치는 수천만 원이다. 노후는 지키는 시기다. 공격하는 시기가 아니다. 안전하게, 검소하게, 행복하게. 이것이 최고의 노후 자산 관리다. 박영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억 원을 모두 잃은 그분. 자녀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아내는 우울증 약을 드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합니다. 이철수 씨는 어떨까요? 집을 잃고 전세로 옮긴 그분.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빚이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순자 씨는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 함께한 신앙 공동체를 1억 원과 함께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어리석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6가지 절대 금지, 5가지 안전 원칙.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이상한 투자 권유 받으신 적 없어요? 혹시 투자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3천만 원을 지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내세요. 카톡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엄마,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1억 원을 지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세요. 통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투자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한 번의 방문이 2억 원을 지킵니다. 평생 당신을 키우신 분들입니다. 밤새 일하시며 당신을 공부시키신 분들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더 아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지킬 차례입니다. 돈을 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들이세요. 보호를 들이세요. 안심을 들이세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6가지. 이것만 알아도 안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공유는 생명을 구합니다.
10명에게 공유하면 1명은 반드시 피해를 막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정보가 사람을 구합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누군가의 할머니를,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구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덕분에 이상한 투자 막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원금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사랑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당신 부모님의 노후가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